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아주 특별한 99년생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귀한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만난 게스트 전도사님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다양한 사회 경험과 또 간증이 있는 아주 귀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똘똘 뭉쳐진 장조은 전도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마당 청취하고 계시고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본인 소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조은입니다. 저번에도 아침마당에 출연했었는데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에서 오셨죠? 네, 아침에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 타고. 와,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걸음 해주셨네요. 네, 오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버스가 10분 정도 늦게 네. 와가지고서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출연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이제 설교 페스티벌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하셨어서 그 수상자로서 네, 그 수상 소감과 함께 또 그때는 나와 주셨고 오늘은 또 개인 간증이 많으셔서 또 개인 이야기를 또 나눠 주실 텐데 다양한 경험을 하셨어요. 먼저 숙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네, 정치외교학을 특별히 공부하시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공부를 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느 학과가 제가 이스라엘을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적합한 학과인지 고민을 하던 차에 히브리어 학과랑 정치외교 학과를 두 개를 후보를 두고서는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입학하는 연도인가 그 전인가에 히브리어 학과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10살 때요. 10살 때 혼자서 캔사스 시티에 있는 국제 기도의 집에 아이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머물게 된 사연도 있어요. 근데 10살이면은 정말 어린 때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 10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네, 갑자기 캔사스시티에 아이합에 가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아는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계시는데 대안학교 프로그램 중에 매년 여름에 아이합에서 2달 정도 아이들을 기도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제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대안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아이합에 가서 한 2달 정도 지내다 왔습니다. 네, 2달 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방언도 받으시고, 그쵸? 네, 제 생각에는 제가 그 10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성경도 통독을 해보고 네.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그냥 목사님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알게 돼서 그때 예수님이랑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와, 10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신 거네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네. 만나게 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쵸, 네. 네. 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으로 또 앞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으면 갔다 와서 또 탄탄대로로 뭔가 길이 쭉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죠. 다니는 교회 집사님에게 사기를 당하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 그런 또 시간을 겪게 되셨다고요. 네, 다니는 교회 집사님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부동산 관련 쪽으로 사기를 치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네. 지금까지도 빚을 갚고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좀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네, 밥과 김치만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계시는 중에 아버님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신학교에 가시고 또 개척을 집에서 시작을 하셨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신 거잖아요. 네. 제가 중학생 때 아버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저희 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데려와가지고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까이 있는 성모도로 뭐 여름 캠프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추억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지금 돌아보면은 추억. 근데 그 당시에는 좀 그래도 티네이저고 사춘기 때고 이랬는데 어떠셨어요, 전도사님? 그 당시에 제가 흔히 말하는 중2병을 겪고 난 이후여가지고 다행히도 아빠를 이제 매일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그냥 기뻤던 것 같아요. 네. 15살 중학교 겨울방학 때 이스라엘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에 반년을 혼자 다녀오셨다고요. 또 이스라엘을 자주 가시게. 아니 그때가 처음 제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개척을 하시기 전에 섬기던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저를 이스라엘을 보내시겠다라는 마음을 받으셨는지 아무튼 비행기표를 끊어주셔가지고 네. 부모님께서 이제 겨울방학도 시작되었으니까 갔다 와라 하셔서 그 비행기표랑 캐리어 하나만 들고 네.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어요. 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국 분이 하시는 기도의 집에서 한 반년 정도 머물렀는데 네. 그 머물면서 되게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성장하신 것 같으세요? 먼저 일단 거기서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거기 기도의 집이 3시간씩 이렇게 끊어가지고서는 기도를 하는 타임라인을 정해서 네. 거기에 자기 이름을 기입하면 그 시간을 채우고서는 나와야 되는 24시간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선 뭐 하루에 6시간 이 정도 기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하루에 6시간을. 네, 네. 그래서 뭐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여져 있다 보니까 뭐 누워서 자기도 하고 네. 피아노 잘 못 치지만 뚱땅거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려웠겠지만 또 하면 할수록 조금씩 익숙해져 가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도들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때 거기 그 기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로 말씀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로 시편 말씀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랑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네. 배워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15살 때 그런 반년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의 훈련을 하시고 검정고시로 네. 제가 네. 그 이스라엘을 갔었을 당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반년 정도 지내면서 그 중학교 졸업식을 참석을 못하고 고등학교 입학 시기도 늦어져 버려가지고 네.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제가 고등학교를 재입학을 했었어야 됐는데 포기한 거죠. 근데 제가 그 학교를 1년 일찍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학교를 네네. 일찍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입학했으면은 제 나이에 학교를 다니는 거였는데 제가 배정받은 학교가 제 친한 친구들이 많은 학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선배가 되는 그렇죠. 한 학년.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네.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교를 서울 교대를 처음에 가셨다고요. 그 서울 교대에서 그 독학학위제라는 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는데 거기에 입학을 해서 네, 2년 동안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한 다음에 네, 숙명여자대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네. 정치외교학과로. 네. 네. 근데 국어국문학을 또 공부하시게 된 또 목적이 있었죠. 그냥 택한 전공이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어린 마음에 네. 언젠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제 막 그때 당시에 막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던 때였거든요. 네. 2014년, 15년 그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한류가 그 중동 땅에도 한창 열풍이었어서 언젠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국어국문학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국어국문학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마음과 생각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보기에도 아깝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기숙사에 사셨었죠. 네, 그 서울 교대에서 공부할 당시에 네. 1년 반 정도를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네. 근데 기숙사에 살면서 돈을 아끼느라고 영양실조까지 걸리셨다고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70년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2017년도에 실화였던 상황. 어떠셨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도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제가 기숙사에 살면서 계속 그 부모님의 돈을 쓰고 있는 형편이어서 제 딴에는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식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는 친구들이랑 학식을 먹어야 되니까 2,000원짜리 학식을 먹고 저녁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편의점에서 뭐 6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때운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친구들이 주는 과자로 때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1년 반 정도를 살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일에 또 더불어서 공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또 하셨던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코로나가 터졌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알바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코로나 전에는 과외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이제 뭐 편의점 알바도 귀해진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장에서 그냥 알바를 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니요, 주로 방학 때 네. 공장 알바는 방학 때에서 네네. 제가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 공장 단지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손세정제도 포장하고 마스크도 포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 시간당 페이를 받는 건가요? 네, 최저시급으로 네. 주급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10만 원 조금 아닌가 3, 40만 원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용돈을 네, 그 쓰시는 돈으로 거죠. 용돈도 하고 네. 모아놨다가
지금까지도 조금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신학교에 가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도 갈 수 있었는데 미국에 오셔서 지금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계세요. 근데 또 신학 대학원만은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공부를 하시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이 정말 어려워졌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도 못 들어가는 입장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해 본다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네, 한국에서. 네, 네. 4개월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낙방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되게 낙담하던 찰나에 그 이스라엘 비행기 표를 끊어주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네. 지금 바스토에서 한인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네네. 그분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건 어떻겠냐 아, 그런 제안을 네, 해주셨군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네. 못 가도 그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 원서를 냈어요. 네네. 근데 일주일 만에 합격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공무원 시험은 못 해먹겠다.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한 2주 뒤에 미국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되게 일사천리로 일이 네. 이루어져가지고 저도 신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놀랐어요. 너무 빨리 갑자기 미국에 올 것은 네. 계획도 안 했고 네. 또 대학원은 가고 싶었지만 신학 대학원은 네. 아니었잖아요. 신학대학원만큼은 안 가겠다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네. 아빠나 주변 목사님들한테도 저는 신학자는 못 될 것 같아요 이랬는데 네. 하나님이 등을 떠미셔서 네.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린 그 시절에 아빠를 보면서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어렵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은 것 같지 옳은지 안 옳은지 저도 잘 판단은 안 서지만 제가 나중에 사역을 하더라도 직업이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네. 신학대학교를 가기보다는 또 다른 전공 저만의 그런 기술을 갖고 네. 싶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는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네. 지금 LA 연합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교사이신가요?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한 반년 정도를 또 저한테 신학 공부를 제안해 주신 바스토에 있는 목사님네 댁에서 머물렀는데 네. 그 머물고 있던 때에 이스라엘에서 어렸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미국에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랑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미국에서 알고 있는 네.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그곳에서 교사로 섬기는 게 어떻겠냐 또 제안을 주셔서 네.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가라는 마음을 받은 것 같아서 바스토에서 LA로 거처를 이번 연도 3월 달에 옮기게 되었어요. 대안학교에서는 그 미국에 있는 AC라는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주로 성경을 근거로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 역사 모든 과목을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는 네. 학교입니다. 와, 너무 귀한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시네요. 하시면서 어떠세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부분이 많아요. 네. 언어 같은 부분도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좋았던 부분은 제가 10대였던 적이 별로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나이 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섬기시는 선생님들은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데 네. 그분들과 아이들한테 이렇게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네. 섬기는 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너무 잘 지도하고 계신 훌륭한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은 이제 또 신학교를 졸업하시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사역자로 기회가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안을 받아보신 적은 혹시 없으셨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사모님이 네. 졸업을 하고 나면은 같이 사역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어떤 사역자가 되시고 싶으세요? 아이들 제2의 장조은 전도사 같은 아이들을 많이 키워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아이들을 키워내기보다는 근데 제가 아까 언급드린 대로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났던 기억과 경험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좀 이른 나이에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주신 비전, 꿈 이런 것도 있으시죠? 지금 24살, 3살 아직 3살이시죠? 네, 이제 네. 몇 달 뒤면 24살이 됩니다. 네. 어떠세요? 네. 제가 살아왔던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은 나는 뭐 커서 의사가 돼서 누구를 섬기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지만 뭐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그렇게 될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가게 돼서 고등학교를 안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뭐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했지만 또 길이 막혀서 미국에 오게 되고 이랬던 거를 돌아보면은 제가 지금 뭐가 돼야지 뭐가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뚜렷한 비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네. 의지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또 저를 위하여서 또 문을 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가 주님 내 길을 더 잘 아시고 라는 주제예요. 방송 시작하기 몇 분 전에 전도사님께서 노래 제목으로 해도 되나요? 이러시면서 제목을 주셨는데 이 주제에 맞는 마지막 매듭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네요. 네.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네.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계속 길이 막히는 것 같아서 되게 우울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김명선 간사님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랑 또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 OST가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그 노래인데 네. 그 두 찬양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주제를 정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찬양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네, 정말 딱 맞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주님, 내 길을 더 잘 아시고. 네, 오늘 아침 귀한 걸음으로 버스 타고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장조은 전도사님의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네.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장조은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